자, 142번 이제 종합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대표적인 문제 몇 개 정도 한번 볼게요. 142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법, 제도, 접근, 개인이나 집단 속성과 행태를 행정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됐습니다. 여기서 위에다가 정태적 기술 설명적이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법, 제도, 접근은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포인트가 있지, 그것이 개인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바뀌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2번 신제도주의, 제도를 공식적 구조나 조직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 규범. 일단 2번은 맞는 것 같네요. 그죠? 3번 후기행태주의, 행정을 자연, 문화적 환경과 관련, 이건 뭐야? 생태론 개방체제, 환경 유관론이죠. 4번 툴민, 논면적 접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리가 비교 행정론이죠. 해설을 보시면 논변 접근은 주장의 정당성이라는 단어만 좀 기억하시죠. 다시 주장의 정당성. 다시 뭐라고요? 주장의 정당성. 그죠? 법정 모형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 서로 다툼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논변 접근입니다. 유인봉 교수님이라고 성대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분이 원체 행정학 쪽에서 영향력이 세가지고 그게 요즘에 가끔씩 시험 놉니다. 논변 접근은 해설 읽어보시면 주장의 정당성. 다시 뭐라고요? 주장의 정당성. 됐죠? 자, 법정 밑줄 치시고, 아니면 써세요 빨리. 법정, 변호사와 검사, 됐죠?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주장의 정당성이에요. 알았죠?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주장의 정당성을 반증하고 보정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논변 모형입니다. 됐습니다. 145번 행정학 발달 과정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행정학 실천성 적실성 회복, 정책지향 행정학 강조. 2번 사이먼 행태연구 과학화 기원. FLB 정치는 국가의사의 표명, 정책을 구현하는 것,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조직이론. 참 이런 문제가 읽기 시험이죠. 그죠? 3번이 정답이죠. 바로 거시명까지는 맞죠? 그러나 FLB는 정치행정 매듭론이에요? 이론론자죠. 이론론자. 그죠? 디현앱정 정책과 행정이라는 책에서 정치 행정의 순환적이고 중첩적인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48번으로 바로 가시죠. 딱 요게 국회 8급 정도죠. 딱 기본적으로 한 지문이 3줄씩, 그죠? 상당히 여러분한테 위압감을 주죠. 옳지 않은 것. 1번 행태론. 현상에서 가치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을수록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 대상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2번 체제론.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체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측면보다 환경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다. 3번 신제도주의. 행위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제도 설계와 변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 관심을 보인다. 4번 논변 접근은
주장, 논리성을 점검하고 상호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에 있다. 5번 법 제도 접근은 디스크립티브, 다시 디스크립티브. 이거 밑에 practice practicy 아트, 알았죠? 두 개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수준에 머물고 정태적이라는 비판, 아시겠죠? 이거 맞고요. 답은 너무 쉽게 걸려들죠, 그죠? 3번이 답인데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 여기는 영어로 써줘서 좋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기술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이 팽팽하게 씁니다. 기술. 이때는 이제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좋아. 손기술이 좋아. 왜 아트를 쓰는지 아시겠죠? practice. 근데 삼국사기, 삼국의 역사를 또 우리 그때 뭐냐면 기술했다 그러죠. 그죠?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이는 단어 있죠, 그죠? 기술. 요거는 라이트죠. practice. 여기 여기 뭐라 써있어요? 기술. descriptive를 descriptive. description이 영어로 묘사하다. 그죠? 기술하다 이런 거죠. 옛날에 그래 행정학 시험 문제 진짜 7월맞게 올 때는 뭐 이런 식이야. 한글로 기술성 틀린 걸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건지 밑에 지문을 다 독해를 해봐야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착하죠. 뭐라고 써놨어요? descriptive라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맞죠? 그러니까 행정법은 여러분 행정심판이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권리구제가 받기 힘들고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행정심판에 여러분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기판력이 있니 없니 막 이런 거 여러분 따지잖아,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 조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는 거라면 그 제도가 있으면서 개인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은 동태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논변 접근은 됐죠? 여기까지. 주장 됐죠? 상호 타협과 합의를 도출한다. 4번 지문이 다시 한번 아직까지 행정학 쪽에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상호 타협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149번. 자, 미국 행정학, 요런 게 이제 가끔 시험 놓으면 여러분 괴롭히죠. 1번, 옳지 않은 것이네. 1번, 19세기 후반 역관제의 비효율성 극복, 제퍼슨 잭슨 철학 입각한 진보주의 운동과 행정의 탈정치화 강조한 정치행정 이원론 전개. 3번, 30년 대공황, 행정권 우월화 현상 인정, 정치행정 이론론. 3번, 비교행정, 리거스, 프리즘적 사회, 농경사회도 산업사회도 아닌 제3의 국가 형태인 개발도상국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4번, 미노부룩, 적시성, 형평성, 실행정학 탄생. 1988년도에 몇 년 뒤에
20년 뒤에 2차 미노부르 회의가 있었죠, 사실. 그때는 시들시들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답은 1번인 거 아시겠죠? 됐습니다. 1번. 제퍼슨 잭슨 철학이 역관주의의 탄생 배경이죠. 여기서 진보주의 운동은 실적주의라 써보세요. 실적주의 도입. 많이 오해하죠? 지금 진보와 보수와 관련된 운동 전혀 아닙니다. 그죠? 역관주의보다 더 발달된, 다시, 역관주의보다 더 발달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운동이 실적주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150번, 151번 넘어가시고 153번으로 가시죠. 아, 152번 잠깐 보시면 이게 이 당시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경찰 간부에 등장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 여러분 보기가 두 개만 있잖아요. 그죠? 보통 박스 지문 주고 1, 2, 3, 4번인데 그 두 개를 주고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밑에 것부터 봅시다. 1번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이다. 리거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A는 기억입니다. 그죠? B는 뭐야 이거? B는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될 7개 기능. 포스트 코브죠. 균리기죠. 균리관 보기에 없죠. 사실. 됐습니다. 3번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얘기죠. 근데 위에 보면 정치행정 이론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굽니까? 애플비 디목이죠. 애플비 디목은 없어요. 그죠? 됐습니다. D 프라베브 놓으면 바로 리얼의 사이몬이죠. 그렇게 맞춰보시면 리얼 D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3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신공공관리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 역할에 대해 시장 맡겨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며 계층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고 한다. 2번 포스트 MPM은 신공공관리의 역기능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 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의 확대, 재직관화 규제의 축소, 중앙의 정치행정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3번 피터스 시장 참여 유연 저통제. 4번 신공공관리 시장 결과 방향 잡기 공공기업과 경쟁 고객 뉴가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 잡기 조정자 협력체계 임무를 강조한다. 4번은 방향 잡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전략적 방향 잡기로 한다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2번 야 이런 문제가 진짜 어떻습니까? 독해 싸움이죠. 그죠? 여기서 유일하게 두 단어가 틀렸죠. 분절화 확대예요, 축소예요? 분절화 축소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걸 때 그 단어 하나. 너무 근데 또 단어가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수준이 높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됐습니다. 읽는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 15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태론 개발 국가의 특수성 강조, 중범 이론 자극했다. 2번 체제론, 행정 현상에서 중요한 권력, 의사 전달, 정책 결정 등 문제나 가치 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지 못했다. 4번 공공선택론 관할 중첩 타파, 공공재 공급 효율성 높여야 한다. 4번 뉴가버넌스 정보기관을 배제하지 않고 계층제를 포함하여 시장 네트워크 연계 조정 방식을 강조한다. 자, 답은 4번
그렇죠? 너무 확실하게 틀렸죠? 관할권의 중첩을 강조하죠. 다중파 됐습니다. 다중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됐죠? 자, 158번. 야, 이 문제가 이때까지 본 행정학 문제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스마트했어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참 놀라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몇 문제 만들어 보고 싶긴 해요, 사실. 자, 158번. 이게 왜 스마트한지 아시겠죠?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순서까지도 알아야 되니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그죠? 갑시다. 최소 비용 최대 능률, 표준적 작업 절차, 예상 작업량을 달성, 좋은 방법, the best one way를 발견하려고 했네요. 과학적 관리법이네요. 기존의 거시적 제도나 구조가 아닌 개인, 표출된 행태가 나와 있네, 그죠? 행태주의죠?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 심리 욕구, 비공식 집단, 세 번째 줄, 민주적 참여적 관리, 인간관계론이죠? 시민적 담론과 공유에 기반 두고 시민에게 봉사, NPS죠? 그러면 가가 맨 먼저 있고 그 다음에 HR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겠죠, 그죠? 갑자기 근데 그죠? 사이먼 행태주의 다음에 신행정학 정도가 지문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갑자기 NPS로 나와서 좀 생뚱맞긴 했습니다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